귀 연구 성과 덕분에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 연구실이 이제 파산은 아니고 그분은 연금술사라는 말 너무 처음 들었는데 요즘은 인정하신다. 내 수업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시겠죠? 네. 얘네들이 나노 스케일에서 어려워진다. 이제 어려워져. 나노 스케일 네. 과학기술인의 삶이 궁금하신가요? 행복한 과학기술인들의 달콤하고 쌉쌀하지만 향긋한 수다. 행복한 과학사랑방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하지만 알게 되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인의 삶. 과학기술 이야기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과기꾼들이 들려주는 조금은 행복한, 조금은 놀라운 신기한 이야기들. 행복한 과학기술 사랑방의 MC 전예원, MC 마오진, 그리고 막내 M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유광준입니다. 행복한 과학기술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벌써 3번째로 과학기술인분들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과학기술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이 시간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과학기술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니까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 하여튼 늘 재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과학은 깊고 과학기술인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과학기술인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을 모셨을까요? 네, 오늘은 Y캐스트에서 선출된 차세대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아주 훌륭한 제목들입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내 과학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브레인, 트로피 콜렉터 카이스트 이현주 교수님. 마블에는 뮤턴트의 마스터, 찰스 자비의 교수님이 있다라면 대한민국에는 과학 히어로 돌연변이 마스터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상우 교수님. 고분자의 연금술사, 연성소재계의 요정, 서울대학교 김소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 교실에서 생명정보학 그리고 유전체를 연구하고 있는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고분자를 연구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세 분 모두 최근에 Y카스트에 선정된 젊은 연구자분들이신데요. 아마 Y카스트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YKAST, 영 코리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준말인데요.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을 말합니다. 만 45세 이하의 우수한 젊은 과학자를 차세대 회원으로 선발해서 이들의 국내외 교류 및 정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영 아카데미입니다. Y캐스트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능력 있고 촉망받고 기대되는 그런 과학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 멘트에 힘을 조금 줘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마블을 안 봐서 그러신가요? 콜렉터라고 하셔가지고 좀 민망한데요. 예, 감사합니다. 연금술사라는 말 너무 처음 들었는데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인정하신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복한 과학기술 사랑방을 찾아주신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뵐 분은 바로 이 머릿속에 있는 뇌, 그리고 기계 인터페이스 연구 분야의 차세대 리더십니다. 카이스트 이현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뇌,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저 같은 과알못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영화 아바타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영화 아바타를 보면 뇌랑 뇌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보고 그런 것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걸 연구하시는 건가요? 예, 맞기도 하고 조금 틀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바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랑 나비족의 DNA를 합성해서 새로운
파란색 생명체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생명체를 만드는 건 바이오텍이어가지고 내 기계 인터페이스는 아니고요. 이제 그 생명체와 인간이 이제 소통을 할 때 쓰는 걸 내 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었어서 작년에 찾아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그 기억력하고 관련된 연구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초음파로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전전두엽을 자극을 해서 수면을 조절을 하긴 했어요. 같이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어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하게 코그니티브를 바꾼 건 아니고 수면을 질을 좋게 해줌으로써 인지 능력도 괜찮아지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 선구적인 연구자로 알려지신 분이라서 저희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수상 이력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 세계 경제 포럼 젊은 과학자도 선정이 되셨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창, 장관님 표창도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SO1 차세대 과학자상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신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상 받으실 때마다 막 짜릿짜릿하시나요? 아니면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교수님? 아, 네. 너무 기쁘죠. 제가 그래도 가고 있는 길에서 연구를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는 약간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해외에서도 공부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도입하고 싶었던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MIT랑 스탠포드를 나왔는데 거기서 있던 다양한 제도들은 솔직히 지금 뭐 카이스트도 많이 있고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들은 제도가 정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 하나를 갖고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수업을 여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원하는 학생들만 와서 내 수업을 들어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결국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 그다음에 굳이 뭐 수업을 안 듣고 싶다, 내 수업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문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젊은 이제 연구자로서 앞으로 어떤 과학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으세요? 적어도 하나 이 정도 기술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라는 걸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의료기기 연구도 하고 있어서 의료기기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인류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시작했고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하나 정도는 내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HJ 뭐뭐라는 기계가 있다면 예.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님을 맞아보겠는데요. 생명정보학자이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상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생명정보학?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생명하고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생명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정보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생명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로서 정보의 기술을 활용해서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 현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DNA만 해도 그 30억 개짜리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수학적 모델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생명 현상을 분석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들을 생명정보학이라고 합니다. 연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죠. 특히 우연과 우연이 만나갖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우연으로 인해서 어떤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신 적이 있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세계적인 연구 성과로 될 뻔한 걸 막은 적이 있어요. 제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말 우연히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없는 걸 발견했고, 그게 진짜 우리 몸에서 DNA가 돌연변이가 생긴 게 아니라 뭔가에서 외부 오염이 된 그런 현상을 제가 이제 찾았고, 그거를 왜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나 논문을 쓸 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특히 이제 뭐 네이처지에 나왔던 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아주 중요한 그 변화라고 알려진 그런 유전자 변화가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연구 성과 덕분에 그게 거짓임을 아니었고 그게 저희가 바라본 그 찾은 그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 그 오염이었어요, 실험실 내. 그 연구실이 이제 파산은 아니고 그분을 근데 이제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다시 그 약을 개발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뭐 돈을 좀 세이브하게 된 거죠. 수천억 이상. 네, 어차피 안 되는 것을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정말 있구나. 네. 박사과정 하시는 동안 음악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혹시 뭐 이런 아이돌 연습생을 좀 완전히 제가 원래 음악 좋아해서 악기, 특히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좋아해서 클래식은 좀 안 이제 누가 어울리시나고요? 전화 뭐 그냥 그래서 어떤 악기를 대학교 때는 또 그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연주회도 하고. 저도 사실 박사입니다. 바로 MBTI 박사. 제가 또 MBTI를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고 파는데요. 뭔가 제가 아까 맞춘다고 했잖아요. 필이 옵니다. 약간 아리스트적인 느낌이 네네. 약간 저랑 지금 통하는 게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ENFP? 오! 진짜 맞추신 거예요? 저 ENFP입니다. 진짜 맞추신 네. 거예요? 아니 대본 아니에요? 대본에도 있습니다. 에이. 이야 깜빡 속았네. 완전 속았어. 연기 너무 잘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우 교수님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어떤 연구 과제나 아이템이 있다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동안에도 지금 돌연변이 다 생기셨거든요, 몸에. 네, 생기셨습니다. 100% 어딘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그런 돌연변이들이 어떻게 정상인에 쌓이고 이게 노화와도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런 이제 어떤 전체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가 꼭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마치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까지 또 이게 만약에 연구가 잘 되면은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200살까지 살고 싶으니까요. 교수님 연구 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고분자, 나노입자와 같은 연성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연성 소재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연성 소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 내가 손가락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재라면 그 연성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들의 이렇게 되게 미시적인 구조랑 이제 움직임을 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이 나노 스케일에서 어려워진다. 이제 어려워져. 나노 스케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왜 이런지를 생각하려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새로 사면은 겉에 이제 이렇게 하나 깔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케이스. 실코 케이스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말랑말랑할까? 왜 걔네들이 그런 걸 갖고 그런 성질을 갖게 될까를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아주 미시적인 단계에서 한번 구조를 보고 그때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거시적으로 이래서 얘네가 말랑말랑하구나, 이래서 딱딱하구나 이렇게 연결짓는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나 또는 보람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잘 배우고 그다음에 성장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는 사실은 분석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의 매력을 느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저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제자분들에게 한번 영상 편지 어떨까요? 제가 입으로 부금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저한테만 주세요? 진짜 못해 이거. 이거 진짜 못해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원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사실은 누구와의 싸움도 아닌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패한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배우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역할 이걸 떠나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를 이제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전공에서 이제 다뤄줘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분자를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로서 뭐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고분자 재활용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서 시즌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딱 우연치 않게 세 분이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다른 학교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는 이거만큼은 더 좋다라는 거 하나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치고받고 싸워도 됐다. 그럼요. 원합니다. 하나 정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실 텐데. 마상. 우리 총장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다 결국 의사가 돼가지고 개원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 병원에 그 스텝으로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의대에서 기초과학, 의사지만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도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의 과정 때 또는 뭐 전공의 따서 전문의를 딴 후에도 그 기초 연구실에 가서 환자 안 보고 풀타임으로 대학원생으로 4년 동안 그렇게 하는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또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도 충분히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종합대학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문과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교양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다면적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모토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종합대학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폭넓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카이스트를 저격하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흔들리지 않아요. 대전임에도 우리가 다 모여 있을 만큼 그렇게 진심으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과학과 공학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종합대가 아닌 걸 깨닫고 디지털 인문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으로는 밀리지만 그거와 이제 과학을 융합한 인문학을 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새 교수님께 본부장님께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비록 스튜디오에는 세 분밖에 못 모셨는데 우리 세 분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뛰어나고 열정적인 젊은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연구와 열정이 우리 사회를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과학자분들이 더욱 자유롭게 연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찾아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과학기술 사랑방 오늘 세 번째로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과학기술계의 차세대 리더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학이 재미있고 과학이 행복한 세상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현주 교수님, 김상우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과학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과학기술인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